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it's temporarily waiving a centuries-old shipping law called the Jones Act. The effort is aimed at lowering fuel prices and easing supply issues. What they're trying to do here is allow foreign tankers in to help supply refineries on the East Coast with oil and fuel from the Gulf Coast. It's really about freeing up those shipping lanes. 여기서 실제로 배를 몇 척이나 만드나요? 여기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는 1년에 1척에서 1.5척을 인도합니다. 반면 한국에 있는 저희 조선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척을 인도하죠. 뭐라고요? 1년에 한 척 대 일주일에 한 척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때 한국을 구하기 위해 배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근 미 특수부대에 의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의 전격적인 체포, 그리고 이어진 이란 본토에 대한 미 공군의 정밀 공습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독재 정권을 타도하거나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작전으로만 보신다면 이번 전쟁의 진짜 몸통을 놓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공습의 진짜 핵심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느슨해졌던 에너지 패권의 통제권을 완전히 탈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중동과 남미라는 세계 최대의 자원축을 동시에 장악하여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숨통을 죄려는 신해양 봉쇄 전략의 거대한 서막인 것이죠.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단순히 승리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가격의 결정권을 독점하고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해상 에너지 수송로, 즉 슬록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에서 에너지는 단순히 불을 밝히거나 기기를 돌리는 자원이 아닌 그게 곧 돈이고 군사력인데요. 에너지를 잡겠다는 건 전 세계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주무르는 경제의 신이 된다는 거고, 중국 공장 엔진을 언제든 꺼버릴 수 있는 킬 스위치를 손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죠. 특히 중국에게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 생명줄인데요. 전쟁 직전까지의 통계를 보면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20%를 이란에, 그리고 전략적 우회 수입을 포함한 약 10% 내외를 베네수엘라에 의존해왔습니다. 합치면 중국 전체 에너지 수입의 30%가 이 두 나라에 몰빵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미국이 여기에 물리적으로 타격하고 바다를 막아버린 건 사실상 중국 산업 가동률의 4분의 1을 인질로 잡았다는 뜻이죠. 이는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온 1대1로 기획을 해상에서 완전히 분쇄하고 에너지 안보의 주도권을 다시 100% 미 달러화 패권, 즉 페트로 달러 시스템 아래로 귀속시키려는 고도의 지정학적 포석이죠.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미국의 전략에는 스스로도 당혹스러운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내부의 심각한 조선업 파산 상태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전쟁의 최종적 승패는 미사일의 탄두 숫자가 아닌 그 에너지를 실어나를 선박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초중진류와 이란의 천연가스를 손에 넣었다 해도 이를 자국 영토나 동맹국으로 실어나를 LNG선과 유조선이 없다면 그 자원은 그저 땅속에 묻힌 돌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현재의 미국은 이 거대한 물동량을 감당할 선박을 직접 건조할 능력이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1920년대에 지정되어 무려 100년이 넘은 존슨법은 미국 항구 간의 운송을 반드시 미국산 배로만 하게 강제해왔지만, 역설적으로 이 법은 미국 조선업을 온실속의 화초로 만들며 경쟁력을 완전히 앗아갔죠. 미국이 1940년대 수준의 낙후된 설비로 연명하는 동안 중국은 지난 20년간 국가 주도의 조선 굴기를 통해 전세계 바다의 지배권을 잠식해왔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이 격차는 더욱 충격적인데요. 중국은 현재 전세계 상업용 조선 시장의 약 4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점유율은 놀랍게도 0.5% 미만입니다. 소수점 단위의 점유율, 이것이 오늘날 미국 조선업의 현 주소인 것이죠. 중국은 현재 75개 이상의 거대 상업용 조선시설을 가동 중이며, 특히 항공모함을 건조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초대형 드라이도크만 5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형 화물선을 제대로 만들 조선소가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더 무서운 사실은 중국의 조선소가 군함과 상선을 한 곳에서 동시에 만드는 민군 융합 혼합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상업용 배를 팔아 번 돈으로 군함 건조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교활한 선순환 구조를 갖췄죠. 만약 전쟁 중 배가 파손된다면 중국은 50개의 도크를 풀가동해 수리하거나 새 배를 찍어낼 수 있지만, 미국은 상업 조선 기반이 무너진 탓에 몇 안 되는 군용 조선소의 순번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차이는 실전에서 곧바로 물류 마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에너지 밸브를 잠그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자국산 LNG선이 없어 확보한 에너지를 적시에 배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압도적인 상선단을 활용해 미국의 봉쇄망을 유유히 우회하고 있죠. 특히 미 정부 당국은 중국이 찍어내는 연간 1000척의 상선들조차 순수한 화물선이 아닌 전시 상황에서
즉각 원격 제어되는 거대 자폭 선박이나 컨테이너 속에 미사일 발사대를 숨긴 무장 상선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천척의 화물선이 어느 순간 천척의 미사일 기지로 돌변해 미 해군의 항로를 물리적으로 지어버리는 시나리오. 이것이 미국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바다 위의 트로이 목마이죠. 결국 미 행정부는 자존심을 꺾고 결단을 내렸는데요. 지난 3월 19일 존스법을 60일간 유예하겠다는 충격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조선업에 대한 사망 진단서이자 동맹국인 한국에 보내는 간절한 SOS인 셈인데, 우리 배로는 물동량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한국의 기술과 배를 빌려 쓰겠다는 공식적인 항복 선언인 것이죠. 이에 멕시코만 LNG 터미널에서 대기하던 한국 건조 LNG선들이 뉴 잉글랜드 지역 항구로 입항하기 시작했고, 또 미국 정부가 방출하기 시작한 1억 7,2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운송하기 위해 그동안 연안 운송이 금지됐던 한국산 대형 원유 운반선들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배가 없다면 미국은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산업과 민생이 마비되는 전략적 패배를 맛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최근 미국 CBS의 간판 프로그램 60분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이란 미국 전쟁의 승부처는 미사일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물류 보건역에 있으며 미국의 유일한 구원자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의 베네수엘라 파견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피로도가 쌓인 미국 군함들은 고치고 싶어도 버지니아주 노폭 주선소의 대기줄이 너무 길어 평균 1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충격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선소 가동률은 이미 120%를 넘겼고 숙련공은 턱없이 부족하죠. 적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수리 병목 현상이 미 해군을 고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정의 빠른 복귀가 생존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의 조선업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화려하게 등판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과의 MSRA를 체결한 한국의 조선 빅3와 중견 조선사들이 실질적인 미 군함 수리를 주도하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은 약 4만 톤 군수 지원함 USNS 앨런 세퍼드를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울산에서 약 4개월간 오버홀을 마치고 2026년 1월 7일 성공적으로 출항에 성공했으며, USNS 세사르 차베스함도 1월 19일부터 수리에 착수해 현재 막바지 공정을 거쳐 미 해군의 재인도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은 미 해군 보급선 USNS 윌 로저스를 이미 작년에 대규모 정비를 마치고 3배나 다름없다는 찬사를 받으며 복귀시켰고, 현재 총 5척 이상의 MRO 계약을 확보하며 가장 공격적으로 미 군함을 굳히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역시 미 해군 아멜리아 이어하트함을 지난 1월 12일 입항시켜 현재 2배의 엔진, 선체, 전기 시스템 등 100여 개의 항목에 대한 정밀 수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미국 노퍽이나 펄하버 조선소가 80년 전 구식 공법으로 쩔쩔맬 때 하나와 현대 등은 자사가 보유한 스마트 조선 기술로 미국 조선소가 엔진 하나를 교체할 시간에 함정의 주요 구획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모듈형 긴급 수리를 성공시켰는데요. 또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파견된 한국의 기술진은 1940년대 구식 설비를 21세기형의 자동화 기지로 탈바꿈시키며 전장 복귀 시간을 무려 70%나 단축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고쳐주는 수준이 아닌 미군 전력의 가동률을 서너 배 높여줌으로써 부족한 함정 숫자를 기술적으로 극복하게 해주는 전략적 마법인 것이죠. 결국 한미 관계는 과거의 일방적 군사 보호 관계를 넘어 한국의 산업 능력이 미국의 패권을 물리적으로 지탱하는 상호 생존적 가치 사슬로 진화한 것입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법을 유예해준 진짜 속내가 한국 조선업의 핵심 DNA를 미국 본토로 강제 이식하려는 조선판 반도체법의 준비 단계라는 분석입니다.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 한국의 핵심 엔지니어와 공급망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영구히 귀숙시키고 결국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급자족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죠. 일각에서 제기한 대로 기술만 뺏기고 버려질 사냥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 결코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조선업은 도면 몇 장으로 훔칠 수 있는 산업이 아닌데요. 거제와 울산에 구축한 세계 최대의 도크 위에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숙련공들의 암묵지는 단기간에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박 건조는 수만 개의 부품이 거친 바다 환경 속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우리 과거를 배우는 동안 우리는 이미 자율운항 AI 선박과 탄소 제로 수소 추진선으로 세대를 건너뛰는 초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고비용 구조와 제조업 기피 현상은 한국 조선업의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경제 논리가 돌아오면 전 세계 선주들은 미국의 비싼 배가 아닌 한국의 정밀하고 경제적인 배를 찾게 될 것입니다. 미국 내 공장은 결국 특수한 안보 목적에 국한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역설적이게 우리가 미국 내 MRO 거점을 쥐게 된다는 것은 미 해군의 전력 유지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부품과 기술진 없이는 미국의 항모와 잠수함이 단 한 척도 바다로 나갈 수 없는 구조. 이것은 기술 유출의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강력한 산업적 억제력이죠. 결론적으로 80년 전 미국의 군함이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했듯 이제 한국의 거대한 도크 위에서 탄생한 강철 선단이 미국의 해상 패권
인권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강력한 국력 그 자체가 된 것이죠. 전쟁을 시작한 것은 미국의 미사일일지 몰라도 그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 조선의 용접선과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미국이 한국 현장 시스템은 따라해도 한국 김씨 업무 노하우는 못 따라한다. 작업이 되냐고! 왜 작업이 안 돼 지금? 아침부터 씨발 맞냐고 지금! 아침 대주고 있잖아. 뭐 하고 있는데요? 작업이 되고 있냐고! 안 되잖아! 왜 안 돼? 지금 놀고 있잖아. 되고 있는 거라 이게! 그래. 되고 있는 거라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니 씨발 지금 몇 시인데! 너가지 마 임마. 임마라 이 시새끼가 막! 뭐냐고? 죽이 불라 막! 죽이라. 죽여. 야. 이 씨발 새끼들 꿈만 안 하고 있겠잖아. 뭐란다 이 시새끼가 똑같이 막! 보고 있었죠. 가문다고! 죽을래니! 죽여봐. 파파 디비는 것도 씨발 한두 번 해야지 막! 뭐서 집어. 장난해요! 뭐든 장난해. 어? 뭐든 장난해 그거. 11시부터 씨발 그 기다리고 있잖아요! 몇 시인데! 몇 시부터? 야 11시 29분에 11시 반에 봤다 내갔어. 1시에 올라왔어. 11시 반에 눈 나가지고 40명 가면 이때까지 기다리니까 너 나가